안녕하세요. 브레인시티 전문 한빛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브레인시티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인시티 단독주택 용지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토지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고 어떤 배후 수요가 만들어질 것인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확인되는 변화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입주와 주거 배후 수요입니다. 브레인시티는 이제 계획도만 보고 이야기하던 단계에서 실제 사람들이 들어와 생활하는 도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광로 제비양 모아일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브레인시티 안에 본격적인 주거, 인구가 형성되고 있고 앞으로 다른 아파트들도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아파트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생활 수요가 따라옵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 병원, 약국, 학원, 세탁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는 단순히 공동주택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시설과 상업시설, 그리고 단독주택 지역까지 연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배후 수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브레인시티를 볼 때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장이 하나둘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를 보면 선익시스템, 한머티리얼, KJ, 성도이엔진은 준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산테스나 한국자동차연구소, 청정수소시험평가센터, 제일ST의 신정밀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이노테크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영창로보테크는 완공을 앞두고 있고 미코파워 역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다녀보면 몇 달 전과 지금의 모습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중요한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결국 공장이 가동되면 그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기업 근로자가 들어오고 협력업체가 따라오고 관련 업체와 방문객들이 증가하면 식사와 쇼핑, 병원, 카페, 주거 등 새로운 생활 수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단독주택 용지를 볼 때 산업단지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원시설입니다. 지원시설 역시 이제는 토지만 바라보는 단계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브레인타워, 네이처타워, 11타워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미 단층 상가가 완공돼 임대가 이루어졌고 실제 영업까지 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시설에 실제 영업장이 생겼다는 것은 브레인시티가 토지 중심의 개발 단계에서 실제 상권이 만들어지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브레인타워와 네이처타워, 11타워 같은 건물들이 하나둘 완공되고 임차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병원, 약국, 음식점, 카페, 사무실 등 다양한 업종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물 한두 개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 또 건물이 올라가고 임대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이용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상권의 모습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지원시설은 어디에서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고 어떤 업종이 먼저 자리 잡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이제 단독주택 용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전체 규모를 놓고 보면 단독주택 용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빈 토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희소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에 사람이 들어오고 산업단지 공장이 가동되고 지원시설 건물이 완공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용지는 단순히 주택 하나를 짓는 토지로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입지와 건축 계획에 따라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넣고 위층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상가주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권과 가까운 곳, 아파트 배후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곳, 산업단지, 근로자의 접근성이 좋은 곳은 각각의 위치에 맞는 활용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가장 큰 특징은 한번 건물이 들어서고 도시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같은 위치의 토지를 다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독주택 용지는 현재의 모습만 보기보다는 앞으로 주변이 어떻게 채워질 것인지를 같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카이스트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입니다.
브레인시티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입니다. 카이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학생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와 연구 인력,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까지 연결될 수 있고, 아주대학교 평택병원 역시 의료진과 병원 종사자, 환자와 보호자 등 새로운 유동인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브레인시티는 앞으로 주거수요, 산업수요, 상업수요, 연구수요, 의료수요가 하나의 도시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에서는 공장들이 하나둘 완성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에서는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이미 임대를 마치고 영업을 시작한 상가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정된 단독주택 용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카이스트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까지 단계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브레인시티의 모습은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용지를 보실 때 단순히 지금 얼마인가 만 보시기보다는 앞으로 이 토지 주변에 누가 들어오고 무엇이 만들어질 것인가, 이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레인시티 현장의 변화와 좋은 매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 단독주택용지, 지원시설용지, 상업용지, 일반 산업단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브레인시티 전문 한빛공인중개사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